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투머치 팍이 가치 투자 아이디어로 9월 이 시점에서 투자해볼 만한 기업 두 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성장성을 갖춘 저평가 기업인 SK케미칼과 ISC를 지금쯤 담아보면 어떨지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번 한 주는 물론 계속해서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와 세계 증시를 살펴보시겠는데요. 코스닥 하락 쪽에 베팅한 펀드들이 주간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전 세계 시장과 국내 증시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어려운 시장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항공주가 그나마 좋은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우주항공 ETF도 수익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쪽 분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치퍼 예비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경제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에 대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예측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 쪽에서는 2.9%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이 1350원대를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에 어려움이 느껴지고 있고요. 매크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주식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를 마무리하고 역실적 장세를 진입하는 초입에 들어섰다는 증권가들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절이 9월 5일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등 휴장이 이어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크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펙 회의라든지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8일이라든지 미국 베이지북 관련 9월 8일까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관망 모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주식을 정리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었는데요. 이제는 9월부터 종목을 싸게 잘 잡아야 된다는 매수에 대한 의견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 매수 소식에 SK케미칼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으로 금요일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여전히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 매수 가격을 슬슬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10% 이상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SK디스커버리의 주식 공개 매수 추진 소식에 따라서 넘게 되었는데요. 연초 대비 30% 하락하고 지난해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다 자산운용은 공개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SK디스커버리의 SK케미칼 주식 공개 매수는 약 92만 주, 전체의 5.22%를 주당 10만 8,800원에 공개 매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주간사로는 삼성증권과 SK증권이 선정이 되었고요. 9월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에 걸쳐서 매수를 하게 되고 21일까지는 매도 의사를 밝히면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0.36%의 시대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증권 거래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매수 이후에는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지분을 약 40%까지 확보하게 되는데요. 현재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지분을 34.83%를 보유한 최대 주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 편입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SK디스커버리는 주식 추가 취득을 통해서 SK케미칼을 현재 지분법 평가 대상 회사에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한 재무 성과 개선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분 50%를 넘겨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이 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자회사 편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안다 자산운용은 SK 공개 매수 가격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지주사 평균 할인율 40%를 고려하더라도 SK케미칼의 적정 주가는 주당 25만 원 수준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SK케미칼의 적정 주가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한 적정 주가 대비 30-40%의 할인을 고려했을 때 15만 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고요. 안다 자산운용은 이전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물적 분할 및 상장에 따라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면서 SK케미칼을 상대로 한 주주 행동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통해서 공개매수 가격 증대 요구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미칼은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코폴리에스터를 기반으로 한 특수 페트로 뛰어난 투명성과 내화학성을 가져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바탕으로 화학과 제약 모두 실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안정성에 대한 중점을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특히 2021년도 7월에 대규모 증설을 진행했음에도 현재 풀 가동 중이라는 점에서 판가도 상승하고 있고 5개 분기 연속 증익을 달성했다는 부분, 화장품 용기와 여러 가지 부분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재생 플라스틱 쪽에서 선두 주자로 생산업체인 중국 지분을 인수해서 일부 생산하는 등 다양한 기술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의 비중을 2025년도까지 50%, 2030년까지는 10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혀주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으로 이미 바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SK케미칼이 보유한 지분이 이미 SK케미칼의 시총을 크게 상회하는 등 여러 가지 저평가 측면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대 캐파와 빠르게 개발 출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CMO로 이미 고성장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국내외 매출이 향후 성장 및 기업 가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주가는 43.7만 원으로 안정성, 성장성을 갖춘 본업 1.4조 원에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 5.7조 원을 계산했을 때 목표 주가는 지주사 할인, 불확실성을 고려해 할인율 마이너스 70%를 적용했을 때도 목표가 13만 원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재생 플라스틱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와 2028년도까지의 미래를 바라보고 재생 바이오 플라스틱 투자를 넓히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활용한 SK케미칼이 성장성을 갖춘 저평가 기업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잠시 영업이익이 살짝 줄어드는 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23년도부터는 다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사이클 쪽에 재생 플라스틱 쪽에 또 생산 공정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 재생 플라스틱의 의무화 목표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100% 사용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일본 등 다양한 세계의 흐름이 리사이클 쪽에 대한 집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재생 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도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SK케미칼을 지켜보겠습니다. SK케미칼은 추석맞이 카톡 채널을 열어서 2.5만 명의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고객들과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인지기능 장애 개선제인 기넥신을 출시한 바 있는데요. 건강 관련 쪽의 이미지로 좋은 이미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방원 관련주 섹터 쪽에서는 BHI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흐름에 맞춰서 계속 상승하는 탄력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최고점이 17,000원대였다면 기존의 그 고점에 거의 도달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2030년도 원전 비중을 33%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BHI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를 낮추고 원전 비중을 2030년도까지 32.8%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원전 관련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1.5%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하기 말씀드리고 있는 2022 하반기 유망주 쪽에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과 같은 정말 우주 항공 방산 관련주들이 끝없이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JVM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라는 리포트가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장님이 보유했던 관련 바이오주들도 몇몇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도 테마로 엮이면서 잠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해 연말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ISC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SC만 반도체 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마침 ISC가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 안정세에 돌아서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 기준으로 38,400원으로 금요일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6,681억 원대로 주가와 실적을 비교했을 때 한 4만 원이 적정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에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더욱더 큰 점프로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반도체 업황에는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요. 소비자용 전자제품부터 시작된 수요 감소가 이제 서버용 반도체 시장까지 연결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시설 투자 감소 카드까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인텔 등 글로벌 업체마저 곤두박질 치는 주가의 하락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이 시점에서도 바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 IS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공정에 사용되는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ISC가 주로 생산하는 소켓과 프로브 카드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소켓은 패키지 테스트에 프로브 카드는 웨이퍼 테스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켓은 비메모리에 사용되는 포고핀 소켓과 메모리에 주로 사용되는 러버 소켓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러버 소켓 부분에서 ISC는 글로벌 최초로 개발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SC는 상대적으로 낮은 포고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4월 6일 포고핀 기업 프로웰을 인수하기도 하였는데요. 업계에서는 프로웰 인수를 통해 캐파 확대 등 선행 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까지 잡은 성공적인 인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SC가 프로웰을 인수해서 매출 다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후공정의 중요성과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반도체는 미세화 공정의 한계로 인해서 차세대 패키지 탑재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 인터커넥트를 위한 핀 수가 증가하고 핀 사이에 피치가 작아지면서 테스트 소켓의 개수와 판매 단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ISC의 2022년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547억이고 영업이익은 226억 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분기 대비 각각 31%, 42.4%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ISC가 2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고 핵심 고객사 8개사를 통한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매출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3분기 역시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한 576억 원, 영업이익은 130%나 증가한 211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목적으로 4월에 인수한 프로웰의 기업
본격화도 남아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ISC는 2분기 매출 5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용, 메모리 반도체용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낸드 플래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AP와 서버용 CPU 제품군이 꾸준히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제품군을 출시하면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선행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원가 절감까지 이뤄내는 실적 상승의 요인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ISC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연간 실적을 보셔도 1972억 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713억 원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올해의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조 이방원 쪽에서 방산 관련주, 특히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라든지 재생플라스틱, 친환경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다양한 이슈들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가액을 9,985원으로 하향하면서 신테카 바이오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AI 알고리즘 딥매처 2.0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바 슈퍼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슈퍼컴퓨터가 10,000대까지 올해 확충이 되고 있는 인프라 부분에서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신테카 바이오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병청장님이 보유하셨던 내용으로 테마가 엮이기는 했지만 AI와 바이오가 접목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포션이 넓어진다는 부분에서 바이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JLK라든지 유틸렉스 SCM 생명과 사이토젠 차백신 연구소, 앞타마 사이언스, 이노테라피, 파메신 카이노스 메드 앞타바이오, 올리패스가 상반기 매출액 7억 원은 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떠한 기술력과 기대감 속에서 몇몇 바이오주의 흐름을 같이 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가치투자 아이디어로 여러가지 이슈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ISC를 좀 저가에 매수해보면 어떨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9월과 연말까지 반도체가 하락 시점을 이어오고 내년도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